안팎으로 거칠어지는 홍준표 대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망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라고도 얘기하셨습니다. 왜 거칠어지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를 알 것 같다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 안팎으로 거칠어지는 홍준표 대표 노림수가 뭐 있으시겠죠. 뭐 대통령 영부인께는 말춤을 추면서 축제를 즐겼다. 그거 보며 국민은 한숨을 쉰다. 남경필 지사 4년 전에 뽑아준 지사는 도망가고 가출했다. 새 인물을 뽑아야 된다. 배신자다. 그리고 친박 사당화라고? 친박들이 나한테 사당화라고? 난 재건하는 사람이야. 아 이거 무슨 가소롭게 뭐 박근혜 망한 이유를 알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검찰 망나니 칼춤이 끝나가네 이제 검찰이. 그래서 나라 미래를 생각할 때입니다. 친박 김태흠 하루가 멀다 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좀 신중하세요. 친홍 이재용요. 당 대표에 대한 예의부터 좀 갖춰요. 친이 친박만 하다가 이제 친홍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참 세월이 바뀌고 있다. 느껴지시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그 개의치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암덩어리는 제가 하는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암덩어리조차도 같이 안고 가자. 그럼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전부 일치단결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보수파 진영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대표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그 뒤에 민망한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간곡히 당드립니다. 주말 이틀 동안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대표께서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개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 모순이기에 유감입니다. 국회에서 상대방 여당이 그리고 정권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당대표를 그렇게 모략하고 음해하는데 이를 나서서 방어하는 우리 당내 인사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고 폄하하고 우리 당내에서부터 대표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오늘 저 차명진 전 의원부터 한 40초 정도씩만 하시죠. 네. 이거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인데요. 예. 저는 이미 4.13 총선 전으로 한국당이 망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정하게 대중적으로 담배값 인상이나 청년 실업 현상이 있으면서 예. 이미 젊은 층 이반 현상이 있었어요. 심각했어요. 그때 네, 사실. 있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당 지도부나 이런 데서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공천하면서 진박 논란이나 옥새 들고 나르샤 할 때도 이게 우리가 어렵겠구나. 다만 혹시 나는 괜찮을지 모른다. 제가 솔직히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경남지사 하셔가지고 총선 현장에 이런 특히 수도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결론은 기본적으로 간신이라는 거는 잘 나갈 때 잘하십니다 하다가 안 나갈 때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간신인데 그런 이 친박 다는 아닌데 일부 친박의 그 속성을 아마 경남지사 하시느라고 못 보신 것 같아요. 최영호 소장. 네. 친박이 홍준표 대표에게 사당화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홍준표 대표가 반발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자유한국당 내에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지명직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연구소장을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앉히고 그리고 사무총장이나 수석 대변인에게는 바른정당에서 들어온 비박계 인사를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박이 이러다가 우리 씨가 마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가오는 다음 달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홍문종 친박 의원을 밀자라는 의미로
친박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가 밀고 있는 김성태 의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자리 놓고 싸우는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뭐 원내대표 자리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싸움 때문에 네. 또다시 지긋지긋한 친박 비박 갈등이 재현되는 거고 오히려 보수당의 쪽박이 깨지는 게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뭐 홍준표 대표는 이 제2의 모두까기로 이제 등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인 전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에요. 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이 비대위원장이었고 했던 김종인 전 대표가 그렇게 또 이 람보식 난사를 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이런 람보식 난사를 합니다. 장인어른을 보고는 뭐 영감탱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한테는 도망갔다. 그다음에 배신자로 낙인 찍고 그다음에 검찰을 망난이라 하고 문재인 정부도 망난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우아하고 품격이 있었던 김종인 모두까기와 비교했었을 때 홍준표 대표의 모두까기는 좀 우아하고 품격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소롭다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네. 다른 뭐 망나니로 지명당했던 사람들이나 배신자로 지명당했던 사람들의 눈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가소롭게 보이지 않도록 좀 김태형 최고의 이야기처럼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한번 해봅니다. 황 소장님도. 제가 생각할 때 한국당이 조금 초조해졌어요.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혹 통합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야권 중에서 지지율에.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선거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사당화에 대한 역공하고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문 정권에 대한 굉장히 공격하는 수위가 높아졌어요. 거칠게요. 근데 무슨 집권을 하고자 한다면 우아하게 이렇게 까야 되겠지만은 집권이 아니라 일단 당분간 대표직을 유지하려면 좀 이렇게 우아하지 않게 막 까도 됩니다. 그래서 우아할 때가 아니다. 보수 결집을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크게 밖을 공격하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야지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통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끝으로 통합 전망 국민의당 사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내용을 키운 유승민 인터뷰가 지금 화제인데요. 친안 대 반안 양측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유승민 대표 인터뷰에 국민의당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의 24일 인터뷰인데요. 한국당과의 통합협상 정병국 이학재 의원에게 맡겨? 그런데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에서 이제 통합하는 차라리 한국당과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 호남계에선 보따리 싸서 나가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통합 협상을 하는 바른정당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나?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보따리 싸서 나가라.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이 말 한 말씀 했다가 또 지금 뭐 소라를 겪고 있고 안 대표는 보따리 싸서 나가라. 그리고 국민의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고민 중이고 복잡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제 누구부터 들어봐야 될까요? 역시 네. 장진영 최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해서 죄송한데요.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이제 양당제를 극복하고 이제 다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지역 구도를 좀 극복을 해서 또 새로운 이제 개혁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방향은 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하고 뭐 한 손은 자유한국당에 내미는 형국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거는 방향이 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이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개혁, 한쪽으로는 반개혁.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둘 다 잡을 수는 없단 말이죠.
유승민 대표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빨리 정리하시고 본인도 스스로 자유한국당과는 진척이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자꾸 그 미련을 못 버리시는 것 때문에 국민의당 내에서 좀 불필요한 잡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 대표께 무신분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지 못하면 우리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신분립의 대상이 유승민 대표를 보고 지금 무신분립이라고 지금 유승민 대표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호남계 박지원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또 안철수 대표한테 무신분립이라는 비판을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이랑 3당 통합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 안 하겠다라고 이제 중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밖에 나와서 강의할 때는 통합하겠다 이야기를 했던 지지난주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신분립이었거든요. 그래서 장 의원님, 그저 그냥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뭐 국민의당 개파 분할이 본격화되고 있다. 평화개혁연대가 공식 출범하죠. 뭐 내일 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의 싱크탱크 미래라고 현파식 열었죠. 그래서 깃발을 따로 들었다. 그 분당합니까? 분당의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전혀 봅니다. 없다고 보세요? 전혀 다른 없다고 분들 얘기 듣고 질문이 좀 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국민의당 분당 가능성을 그렇게 전혀 없다라고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편하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말이 아세요? 걱정스럽습니다. 최고위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그건 같은데. 아닌 것 같죠, 지금?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분위기를 조금 파악을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쇼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화투놀이의 하나의 고스톱에서 한 사람이 가진 마지막 화투패 2장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됐을 때 이걸 공개하고서 어떻게 할지 묻는 거잖아요.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 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요리하실 수 있을지 보관을 만드시는 게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렇게는 해야 되는데 이제 분당은 현실적으로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건을 따져보면 그 요건을 전혀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건이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사실상 분당 같은 형태는 될 수가 있겠죠. 그건 뭐 알아서 이제 잘 하시면 되고. 서영수 장부 짧게 한 말씀. 바른정당과도 했는데 자유한국당과는 안 할까. 평화개혁연대는 그 안철수 대표와 통합파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 이게 아까 무신분립이라고 그러셨죠? 거기서 신자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을 신자. 믿을 신. 신뢰? 그렇죠. 안팎으로 거칠어지는 홍준표 대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망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라고도 얘기하셨습니다. 왜 거칠어지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를 알 것 같다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 안팎으로 거칠어지는 홍준표 대표 노림수가 뭐 있으시겠죠. 뭐 대통령 영부인께는 말춤을 추면서 축제를 즐겼다. 그거 보며 국민은 한숨을 쉰다. 남경필 지사 4년 전에 뽑아준 지사는 도망가고 가출했다. 새 인물을 뽑아야 된다. 배신자다. 그리고 친박 사당화라고? 친박들이 나한테 사당화라고? 난 재건하는 사람이야. 이거 무슨 가소롭게 뭐 박근혜 망한 이유를 알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검찰 망나니 칼춤이 끝나가네 이제 검찰이. 그래서 나라 미래를 생각할 때입니다. 친박 김태흠 하루가 멀다 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좀 신중하세요. 친홍 이종혁 당 대표에 대한 예의부터 좀 갖춰요. 친이 친박만 하다가 이제 친홍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참 세월이 바뀌고 있다. 느껴지시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암덩어리는 제가 하는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암덩어리조차도 같이 안고 가자. 그건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전부 일치단결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보수파 진영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대표께서 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인터뷰에 국민의당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의 24일 인터뷰인데요. 한국당과의 통합협상 정병국 이학재 의원에게 맡겨?
그런데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에서 이제 통합하는 차라리 한국당과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 호남계에선 보따리 싸서 나가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통합 협상을 하는 바른정당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나?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보따리 싸서 나가라.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이 말 한 말씀 했다가 또 지금 뭐 설화를 겪고 있고 안 대표는 보따리 싸서 나가라. 그리고 국민의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고민 중이고 복잡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제 누구부터 들어봐야 될까요? 역시 네. 장진영 최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여튼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해서 죄송한데요.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이제 양당제를 극복하고 이제 다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지역 구도를 좀 극복을 해서 또 새로운 이제 개혁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방향은 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하고 뭐 한 손은 자유한국당에 내미는 형국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거는 방향이 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이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개혁, 한쪽으로는 반개혁.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둘 다 잡을 수는 없단 말이죠. 유승민 대표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빨리 정리하시고 본인도 스스로 자유한국당과는 진척이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자꾸 그 미련을 못 버리시는 것 때문에 국민의당 내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결론은 기본적으로 간신이라는 거는 잘 나갈 때 잘하십니다 하다가 안 나갈 때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간신인데 그런 이 친박단은 아닌데 일부 친박의 그 속성을 아마 경남지사 하시느라고 못 보신 것 같아요. 최영호 소장. 네. 친박이 홍준표 대표에게 사당화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홍준표 대표가 반발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자유한국당 내에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지명직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연구소장을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앉히고 그리고 사무총장이나 수석 대변인에게는 바른정당에서 들어온 비박계 인사를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박이 이러다가 우리 씨가 마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가오는 다음 달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홍문종 친박 의원을 밀자라는 의미로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가 밀고 있는 김성태 의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자리 놓고 싸우는 자유한국당 거죠. 내에서 원내대표 자리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싸움 때문에 또다시 지긋지긋한 친박 비박 갈등이 재현되는 거고 오히려 보수당의 쪽박이 깨지는 게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홍준표 대표는 이 제2의 모두까기로 이제 등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인 전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이 비대위원장이었고 했던 김종인 전 대표가 그렇게 또 이 람보식 난사를 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이런 람보식 난사를 합니다. 장인어른을 보고는 뭐 영감탱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한테는 도망갔다. 그다음에 배신자로 낙인 찍고 그다음에 검찰을 망난이라 하고 문재인 정부도 망난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깊이에 민망한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간곡히 전드립니다. 주말 이틀 동안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대표께서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개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 모순이기에 유감입니다. 국회에서 상대방 여당이 그리고 정권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당대표를 그렇게 모략하고 음해하는데 이를 나서서 방어하는 우리 당내 인사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고 폄하하고 우리 당내에서부터 대표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오늘 차명진 전 의원부터 한 40초 정도씩만 하시죠.
네. 이거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인데요. 저는 이미 4.13 총선 전으로 한국당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정하게 대중적으로 담배값 인상이나 청년 실업 현상이 있으면서 이미 젊은 층 이반 현상이 있었어요. 심각했어요. 그때. 네,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 지도부나 이런 데서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공천하면서 진방 논란이나 옥새 들고 나르샤 할 때도 이게 우리가 어렵겠구나. 다만 혹시 나는 괜찮을지 모른다. 제가 솔직히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경남지사 하셔가지고 총선 현장에 이제 이런 특히 수도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아하고 품격이 있었던 김종인 모두까기와 비교했었을 때 홍준표 대표의 모두까기는 좀 우아하고 품격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소롭다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다른 망나니로 지명당했던 사람들이나 배신자로 지명당했던 사람들의 눈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가소롭게 보이지 않도록 좀 김태흠 최고의 이야기처럼 신중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한번 해봅니다. 황 소장님도. 제가 생각할 때 한국당이 조금 초조해졌어요.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혹 통합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야권 중에서 지지율에.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선거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사당에 대한 역공하고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문 정권에 대한 굉장히 공격하는 수위가 높아졌어요. 거칠게요. 근데 무슨 집권을 하고자 한다면 우아하게 이렇게 까야 되겠지만은 집권이 아니라 일단 당분간 대표직을 유지하려면 좀 이렇게 우아하지 않게 막 까도 됩니다. 그래서 우아할 때가 아니다. 보수 결집을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크게 밖을 공격하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야지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통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끝으로 통합 전망, 국민의당 사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내용을 키운 유승민 인터뷰가 지금 화제인데요. 친안 대 반안, 양측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유승민 대표.